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거든요. 제 이름은 이숙자. 올해 66살입니다.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아온 그런 평범한 엄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에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실은, 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제가 어떻게 그 완벽한 속임수에 넘어갔는지부터 말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 아들 진교는 32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조미현이라는 28살의 아름다운 여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키는 작았지만 단정한 얼굴,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중하고 다정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교 오빠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해줬어요. 어머니를 뵈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첫 인사부터 그렇게 상냥했던 미현이. 저는 그날부터 이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아온 제게는 딸 같은 존재가 절실했거든요. 미현이는 자신을 고아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고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마쳤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더욱 독립적이고 강했어요. 하지만 저를 대할 때만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어머니, 저는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혹시 제가 실수해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을 하며 제 팔에 매달리던 미현이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미현이 쪽 하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설에서 자란 아이다 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대신 저는 제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불러서 미연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울먹이며 말하는 미현이를 보니 제가 다 울컥했어요. 아, 이런 착한 아이를 며느리로 만나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신혼생활도 순조로웠어요. 미연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아서 해다 줬어요. 무엇보다 진교를 정말 잘 챙겼죠. 어머니, 진교 오빠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번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들의 안부까지 세세하게 전해주는 미연이를 보면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도 미현이를 무척 사랑했고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씩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미현이가 과거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모호했거든요. 시설 이름도 정확히 말해준 적이 없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과거는 너무 슬픈 기억들이 많아서요. 그냥 지금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며 슬픈 표정을 짓는 미현이를 보면 더 이상 묻기가 미안했어요. 그래, 과거가 힘들었다면 굳이 들춰낼 필요는 없지.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야.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현이 생일이라고 해서 진교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 집에 갔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미현이에게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갔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안기는 미연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런 며느리를 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였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죠. 주문을 받으러 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미현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미연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박수진, 맞지? 당신이지. 아직도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죠.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고 진교는 즉시 일어나서 화를 냈어요. 뭐야? 지금? 우리 와이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네. 미현이는 아니. 그때는 미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놀란 나머지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 직원은 김영미라고 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깡마른 아이였는데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한테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아간 사기꾼이라고요. 영미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교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식당 매니저를 불러서 직원을 당장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골 손님이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죠. 결국 영미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던 눈빛, 그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운 눈빛이 저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연이는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저를 저런 나쁜 사람으로 보다니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죠? 진교도 미연이 편을 들었어요. 그냥 미친 여자 만난 거야. 신경 쓰지 마. 앞으로 그 식당은 안 가면 돼. 하지만 저는 계속 영미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그 아이가 보여준 분노와 확신. 정말 사람을 잘못 본 사람의 반응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연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죠. 너무 완벽해서 가끔은 진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며칠 후, 저는 결국 그 식당에 다시 갔어요. 영미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만뒀다고 했어요. 매니저한테 물어보니 연락처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운 좋게 영미를 우연히 만났어요. 시장에서였는데 채소를 팔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저기, 며칠 전에 식당에서, 아, 네,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영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혹시 우리 며느리를 정말 아는 거니? 영미의 눈에 다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는 절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영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블루프렌드라는 투자 회사에 맡겼다가 모두 잃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팀장이 바로 박수진이었고, 그게 제 며느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영미가 꺼내 보여준 것은 낡은 전단지였어요. 블루프렌드 투자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팀장 박수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정말로 미현이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니? 작년 봄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설명회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6번이나 돈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단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제 며느리가 정말로 할머니, 할머니도 혹시 저 여자한테 속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영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없이 생각했어요. 설마, 설마 제 며느리가 정말로 사기꾼이란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효심이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미현이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이 가짜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교와 미현이가 집에 왔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다정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미현이의 상냥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 전단지 속 사진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미연아, 너 혹시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 있니? 갑자기 나온 질문에 미연이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박수진이요? 아니요.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 없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며칠 전에 식당에서 그 직원이 그런 이름으로 부르길래. 아, 그때 일이요? 어머니,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미현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처음에 놀란 표정은 뭐였을까요? 진교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어요. 엄마,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미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아니야. 그냥, 그냥이 아니에요. 엄마가 미현이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진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영미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영미야, 너희 어머니가 그 박수진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만났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영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길에서 만났대요.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그 여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고 해요. 사장님, 혼자 사업하시기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주 왔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어머니 건강 걱정해주고,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열으셨대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현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러다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거니? 네.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머니 같은 분은 좀 더 여유롭게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투자 이야기를 꺼냈대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어요. 1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정말로 수익이 나왔어요. 수익이? 네. 일주일 후에 11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래서 점점 더 큰 돈을 맡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노리는. 그런데 어떻게 모든 돈을 잃게 된 거니? 마지막에 특별한 투자 기회가 생겼다면서 남은 돈을 다 달라고 했어요. 7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는데 어머니가 망설이시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했대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고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니? 많이 아프세요? 몸도 마음도.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잃으셔서 완전히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제가 모든 걸 해야 해요. 영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섰어요. 제 며느리가 정말로 그 박수진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리고 설령 증명한다고 해도 진교가 믿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옳다면 진교도 위험한 거 아닐까요? 미현이가 진교에게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진교가 혼자 왔어요. 미현이는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대요. 진교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미현이가 혹시 너한테 투자 이야기 같은 거 한 적 없니? 진교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찔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요즘 사기 사건이 많다고 해서 엄마, 설마 미연이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진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교야, 엄마 말 잘 들어. 미현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 과거도, 가족도, 친구들도. 엄마, 그만하세요. 진교가 소리쳤어요. 미현이가 고아라고 했잖아요. 과거가 힘들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고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야. 진교야. 엄마가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서 그래. 뭘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영미에게서 받은 전단지를 꺼냈어요. 이거 봐. 전단지를 본 진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닮은 사람이잖아요. 진교야. 이게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같은 사람이야.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미현이를 믿어요. 그때 진교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가 미연이를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연이만 챙기니까. 뭐라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저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연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제가 정말로 질투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엄마, 앞으로 미현이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진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단지 속의 여자는 미연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미의 절망적인 눈빛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미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진교 오빠가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혹시 쟤 때문에 싸우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미현아. 그냥,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미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완벽한 반응이었거든요. 미현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나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현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내일 뵈러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미연이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어요. 다음 날, 미연이가 정말로 왔어요.
평상시보다 더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서 왔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누군가 어머니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역시나 미현이는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